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활에 유익한 뉴스와 정보를 콕 집어서 여러분께 세세하게 전달해드리는 뉴스 읽어주는 남자. 네. 유익남 김두식 아나운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김서방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쏙쏙 좋은 뉴스를 뽑아내는 반응이 어땠습니까? 어제 첫 시간 나왔는데. 어제 첫날이었는데 정말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유익남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주시죠. 네, 앞으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보호자들은 CCTV를 열람할 때 비용 부담 없이 영상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어제 어린이집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에는 이 일부 어린이집이 그 영상을 보려면 학부모가 그 모자이크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보건복지부 CCTV 가이드라인에는요, 다른 영유아나 교직원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들의 개인 영상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어린이집에서 이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다른 전체 아동 및 그 영상에 나오는 모든 교직원의 얼굴, 동선을 실시간으로 모자이크를 해야만 한다. 그 모자이크 비용이 예를 들어서 시간당에 10만 원, 뭐 하루에 어린이집 6시간 이용하는 원아들은 60만 원이겠죠. 그럼 열흘이면 600만 원. 근데 학대 의심 기간이 뭐 한 달, 두 달이면 천문학적으로 그 비용이 올라간다는 거고요. 네. 그 비용을 학부모들에게 요구를 해서 논란이 됐던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모자이크 비용을 누가 부담을 한다는 건가요? 네, 오늘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관계자와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관께서 기본적으로 모자이크 비용이 발생을 하면 그건 수요자, 학부모가 부담을 하는 게 맞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조항이 그들의 개인 영상 정보를 보호하라는 것이 꼭 모자이크를 하라고 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그 조항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모자이크를 안 해도 되는데 모자이크 핑계를 대서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지금 상황을 연출했네요.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다른 영화가 기저귀를 갈고 있다든가 뭐 여자 아이라면은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민감하실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기저귀를 갈고 있다든가 아니면 보육교사가 피치 못하게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있다든가 그럴 때에는 그 원장께서 그 영상을 보고 싶어 하는 학부모에게 그 부분은 손을 이렇게 가리고 보여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 행동 부분만 이렇게 빨리 감기를 해서 보여주면 그 정도의 조치도 보호 조치로 충분히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꼭 모자이크를 해야 한다면 그 사람의 그 행동 부분만 모자이크를 하면 되지 영상에 등장하는 모든 아이와 모든 직원의 실시간 움직임을 다 모자이크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한 개정안을 이달 안으로 마련을 해서 빠르면 다음 달에 바로 시행을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 전화가 운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학대가 의심된 어린이집에 한해서 이 CCTV를 요구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네. 다음 뉴스도 전해주시죠. 네, 광주 전남의 지역 대학들이 2021학년도 학생 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는 소식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 그리고 수도권 대학으로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그 직격탄을 우리 대학들이 맞았다는 건데요. 이 지방대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그동안에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 현실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각 대학별로 어느 정도로 지금 미달이 됐습니까? 네, 주요 대학들을 살펴보면 우선 전남대가 총 정원이 4,207명인데 140명이 미달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교육계 관계자들이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이 교육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사범대학 늘 인기가 많고 경쟁률이 높았던 학과들인데요. 그렇죠. 올해는 그 사범대학의 일부 학과에서도 미달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대학교는 총 정원 4,350명에 128명 미달, 광주대는 159명 미달, 그리고 호남대는 169명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네. 이 지역 교육계 우려가 클 것 같은데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서 앞으로 학령 인구 감소는 계속될 것이고요. 또 수도권 대학으로의 쏠림 현상도 정부 차원에서 지방대 살리기
어떤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지방들의 대학들의 사정이 앞으로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뭐 크게 나아질 수 있는 어떤 상황은 없다라는 겁니다. 네. 이 지역 모 대학의 관계자는 현 상황이 지속되면 취업이 잘 되는 특정 학과만 남고 인문학이나 공학 등 기초학문 학과들은 고사가 될 것이다. 이것이 인재 유출, 근본적으로는 지역 인구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에는 지방대학이 무너지는 것은 지역이 무너지는 그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내놨습니다. 네. 걱정입니다. 모두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정부도 특단의 대책을 좀 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어떤 겁니까? 네, 지난 1월 말에 한평 엑스포 공원에 개장한 이 한평 자동차 극장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한평 자동차 극장은 나비관 그리고 황금박쥐관 이 두 개 관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총 180대의 차가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말에 개장을 했는데 3월 1일, 3일절까지 누적 관람 대수가 1,300대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거의 한 달 만에 이제 1,300대를 네. 넘어선 건데 네.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문화생활이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거겠죠? 맞습니다. 일반 영화관과는 달리 아시다시피 이 자동차 극장은 차 안에서 다른 관객들에게 노출되지 않고 동승자하고만 영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보다 비교적 코로나19에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인기 비결로는 이 한평 자동차 극장이 최신 작품들을 상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예매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요. 네. 얼마 전 미국의 골든글러브 영화제에서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한 영화 미나리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영화 미나리가 오늘 국내 첫 개봉을 했는데 이 한평 자동차 극장도 이야. 영화 미나리 오늘 상영을 시작했습니다. 그 외의 작품들도 뭐 대형 상업 영화관들과 동일한 작품을 상영하고 있었습니다. 네. 안심하고 영화 볼 수 있는 곳 찾고 다니시는 분들은 네. 이용하시도 좋을 것 같고 또 한평까지 만약에 가셨다면은 한평에 맛있는 것들 좀 드실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지역 경제에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그 부분을 한평군청 담당자가 바로 짚었습니다. 확실히 외지 관광객들이 기존보다는 많이 들어와서 기존의 관광지를 들르고 또 영화도 보고 가시고 영화를 볼 때는 그 주변 지역에 뭐 치킨이나 피자 여러 배달 음식들이 잘 돼 있잖아요. 요즘에. 네. 그렇게 시켜 드시다 보니까 지역 상인들께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저녁 7시, 9시 하루에 2번 상영을 하는데요. 이 코로나19 속에 사랑하는 가족 또 연인과 함께 오붓하게 드라이브도 하시고 안전하게 비대면 문화생활도 즐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유익한 뉴스 읽어주신 네. 김수식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